우리는 흔히 그 폐암의 원인을 흡연이라고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여성 폐암 환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비흡연자라고들 하죠. 이들이 폐암에 걸린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전문가들은 요리매연이라는 것을 꼽습니다. 과연 이 요리매연은 무엇이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연세대학교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와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폐암의 발병 원인을 이제 요리에서 찾는다니 참이 놀랍기도 하고 참 미안하기도 한데요. 네. 아직 뭐 우리나라는 명확히 그 폐암의 원인들을 다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네. 미국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이 물론 가장 큰 변수이긴 하고 그 이외에 라돈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는 이런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 때문에 폐암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요리 매연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한때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얘기입니다만 고등어가 그 요리 매연의 뭐 주범인 것처럼 알려져서 이제 손사래를 치고 뭐 했던 이제 경험이 기억들이 납니다만은 그러면 요리 매연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오염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 냄새라고 잘못들 착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 냄새라고 느끼는 것들 안에는 건강에 해를 주는 오염물질들이 꽤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항상 해오던 일, 그리고 또 그냥 음식을 만드는 조리 과정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너무들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충분히 관리하고 대처하지 못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군요. 네. 고등어를 구웠을 때, 이게 뭡니까? 25배?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는 그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메타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무게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환경 기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에 비해서 고등어를 구울 때 발생하는 먼지의 양이 한 25배까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선까지는 괜찮다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괜찮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그 건강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수준으로 보통 환경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준에 비해서 한 25배 높은 정도가 우리가 조리할 때 발생하는 그 먼지의 농도라고 측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순위로 나온 것, 그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비빔밥이 아니라 볶음밥이었죠? 볶음밥이 기준치의 2배가 나왔네요. 네, 위험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밥을 볶을 때도 이제 오염물질들이 나오는데, 저 실험에서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서도 건강에 피해를 주는 오염물질들, 특히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랬고요. 하나의 원인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기 조리를 하는 과정에 기름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기름이 보통 이제 비중이라는 것이 좀 낮은 기름들은 먼지로 이동률이 좀 높고요. 그 비중이 높은 기름을 쓰는 경우는 먼지로 그 전환하는 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등어와 같은 것들이 가장 가벼운 기름이 만들어지는 그 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어진 거고 그 다음으로 뭐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구우면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발생이 되어지고요. 조리 방식에서는 그 다음으로는 튀기는 것과 같은 것들. 이게 이제 굽기보다는 조금 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을 때와 같은 것들은 뭐 뚜껑도 있고 사실은 이제 습도로 이렇게 변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먼지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조리 방법들입니다. 네. 계란 프라이가요, 12배. 그러니까 그 기준치의 12배가 나타나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삼겹살과 계란 프라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요즘은 이제 캠핑 가서 모닥불도 피우고 직화구이도 많이 하는데요. 직화구이가 그렇게 좀 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못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소각이라는 것을 그냥 뭐 불로 태우는 것들을 나쁜 것만 태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기를 굽는 행위도 사실은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우리가 먹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과정이 결국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불을 붙이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소각의 일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사실은 발생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은 그 불을
사용하는 원료가 무엇이냐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굽는 방식이 그 직화구이라는 것들을 예. 보통 많이 써서 숯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숯은 일단 한번 태운 것들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숯 중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성형탄이라고 불리는 모양이 일정한 숯들이 있습니다. 예. 이 성형탄이라는 것은 사실은 숯의 가루들, 그 찌꺼기들을 모아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접착제 안에는 방부제라는 성분들, 그래서 이제 포르말데하이드와 같이 폐암의 주요 원인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것들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태우는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많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원료로 쓰고 있는 숯에서도 굉장히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숯불을 써서 고기를 굽는 행위도 노출될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아이들, 노약자 혹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연기를 많은 양을 쏘이는 것은 굉장히 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고기는 숯불고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유리면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그 주방에서 주방과 이제 식당이 이렇게 그 식탁이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모든 식구들이 다 이걸 둘러쓰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환경부하고 이 연구를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주방이 응접실하고 이렇게 같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가정주부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조리를 해서 뭐 고등어를 구우면서 식탁 옆에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봐준다거나 이런 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성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할 때가 아이들이나 혹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아니면 노약자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동일한 양에 노출이 되어져도 건강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하고 조리를 하는 공간을 격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로부터의 피해를 줄이려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직업으로서의 요리사분들 가운데 비흡연자인데도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이제 통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주부들의 경우 이렇게 그 요리 매연이 매번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시죠. 생선 구울 때 항상 냄새가 많이 나니까 냄새에는 항상 신경을 썼었는데 연기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평소에 생선 요리 자주 하세요? 어떠세요? 네, 생선 요리 자주 하는 편이에요. 생선은 뭐 어떻게 해서 드세요? 조려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는데 저희는 구워 먹는 편이에요. 애기가 구운 걸 좋아해요. 아무래도 연기가 나다 보니까 그게 눈 같은 데서 눈이 좀 따갑고 머리가 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요리하면서 나는 연기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바깥의 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평소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피부에 와 닿는 이제 그 사안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뭐 이제 볶거나 튀기거나 굽거나 하는 방법 말고 요리 방법에 있어서 삶기라든지 찌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하던데요. 전자레인지도 어떻게 그 권장이 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염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조리 방식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오염물질 발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라고 쓰게 되는 것들은 예. 가스의 주요 성분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호흡기에 굉장히 좀 해로운 물질인데 예.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료를 쓰면 이 물질들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자레인지나 인덕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에 비해서는 연료로부터 1차적으로 우리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조리 방식의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덕션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이 밀폐 공간에서 많이 좀 조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되어지는 기름량이 적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조리를 할 때 겉으로 흘러나오거나 보통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 방식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먼지를 만드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리 방식 자체에서도 오염물질의 양이 조금 적게 발생이 되어지고 연료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건강 피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 이런 방법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제 유해 물질의 핵심 변수 중에 하나는 그 초미세먼지인데 그 기름을 사용할 때 특별히 더 네. 높아지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후드를 켜놓고 그리고
바람길을 만들려고 그러셨거든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하실 적에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고 마스크를 끼고 공기청정기를 두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조리하는 과정에서 가정주부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후드라고 그러는 것이 가동이 되어지면 소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소리로만 이것들을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유분이 달라붙어서 구멍이 막힌 경우들도 있고요. 네. 조금만 노후화되어지면 보통 이제 그 후드로부터 연결되어진 부위에 연결 부위들이 있는데 네. 그게 보통 한 2년 정도가 되면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은 돌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중간에서 새기 때문에 실내로 음식을 했을 때 발생된 물질들이 도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후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를 보시는 게 가정주부들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이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발생량이 충분히 끌려 올라가지 못해서 이런 빨려 올라가지 못한 것들을 좀 빼는 민간요법 비슷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것들이 창문을 여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네네. 그럼 네. 환기량이 늘어나면서 일로 끌려가지 못한 것들이 바깥 공기랑 교류가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생기는데 예. 이때 가장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한쪽으로만 하게 되면 공기가 한쪽으로만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양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마통풍이란 말은 양쪽의 창문들을 동시에 열어서 같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 정도의 2000 마이크로암프 큐빅미터 이상의 조리 방식을 가졌을 때는 150 정도까지 호흡 영역에서 측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흡기가 안 좋으시거나 심혈관계통에 대한 건강 영향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마스크와 같은 것들도 병행해서 조리를 하시는 그 시간만큼은 사용을 하시는 것이 건강을 보호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나 이제 우리가 그 건축물에 있어서 이제 틈으로 그 벽 틈새의 균열은 반드시 이제 메워줘야 하는 것이 라돈가스 때문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해악들이라고 하는데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댁에서 보면 너무 이걸 이제 과신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광고를 보면 네. 조리할 때도 공기청정기가 막 돌아가서 그걸 다 없애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네. 사실 충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실내에서 우리가 흡연을 한다거나 조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오염물질을 만드는 행위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효과는 있지만 충분히 다 없애주질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필히 환기라는 것을 병행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공기청정기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생활 속에서 보완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쓰실 때도 환기는 필히 병행을 하시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잘 이루어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퍼센티지로 친다면은 한 20-30%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리와 같이 아주 심각한 오염물질을 많이 만드는 상황일 때는 처리율이 한 20-30%밖에는 안 되고요. 평소에 이제 좀 더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한 70-80% 이상까지도 많이 줄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러니까 그 안에 인원이 많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의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최대한으로 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환기까지 병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꼭 환기, 후드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효과들이 있다는 환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것의 환기는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될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이명욱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